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이윽고 $400가 돌파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공매도들이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손실이 무지막지하게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가 $400 고지를 정복했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약속드린 대로 테슬라가 $400를 돌파하게 되면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을 제가 완창을 하겠다라고 이 공언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정말 기분 좋게 $400를 돌파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마이너스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미 이 자산 축적이 되고 있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뭐 지금 뭐 또 3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 다양한데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사실 지금 뭐 나라도 뒤숭숭하고 얼마나 국내가 어렵습니까? 경제가. 근데 우리 이 대한민국 분들이 미국 주식을 알아서 또 테슬라를 투자를 통해서 자산이 불어나고 이 경제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곧 나라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이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이 도움을 얻는 게 바로 이 미국 주식 투자고 테슬라 투자인 거죠. 테슬라가 이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소리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요, 풍악을 울려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시경 노래를 완창할 텐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가 지금 현재요, 그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불러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테슬라와 구글의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세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구글과 테슬라와 구글이 또 치고 나갑니다. 자, 구글도 호재가 발생했고, 테슬라는 이 트럼프의 가장 큰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좋은 겁니다. 자, 일단 우리 매그니피센트 7 중심으로 한번 보면요. 마소가 0.60 빠졌어요. 이런 숫자는요, 의미 없습니다. 뭐 항상 오르면 0.6 오르고 떨어지면 0.6. 그러니까 이제 마소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래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은 0.41%. 자, 애플 뭐 꾸준하고요. 자, 엔비디아는 2.69 빠졌습니다. 자, 뭐 엔비디아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냥 지금 엔비디아는요, 여전히 엔비디아입니다. 중국의, 여전히 이 중국 쪽에서의, 이 반독재법,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줍줍 찬스가 오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좀 더 떨어지게 되면요. 자, 그리고 아마존도 0.46, 많이 올랐죠? 조정 살짝 나온 겁니다. 자, 오늘 구글은요, 5.59나 올랐습니다. 구글이 웬일? 이렇게 생각들죠. 구글이 뭐지? 구글도 원래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성장하는 회사인데, 전형적으로. 근데 이제 구글의 장점은 뭐냐면요. 여러 개, 이 소위 그 기업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빵 터지면요. 구글은 또 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양자 컴퓨터 칩이 이 개발되어서 그걸 이제 공개했거든요. 그게 공개되는 순간 오늘 주가가 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도 0.94, 뭐 꾸준하게 상승, 우상향 하는 거고요. 테슬라 2.87, 뭐 장중에 한 4% 이상 돌파했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좀 흘러내렸는데,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요. 드디어 $400 고지를 뚫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고점을 뚫잖아요. 그러면 위에 천장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고점을 뚫게 되면은 더 뚫고 올라가는 게 보통 이 주식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400라고 하는 고지 아주 가뿐하게 뚫고 나서는요,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 테슬라의 미래가 아주 지금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여러분들 바이앤홀드 하시고요. 기회 줄 때는 계속해서 사모아 가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주식 보면요, 요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 트럼프 랠리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연준 미팅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이제 뭐 둘러보고 있는 그런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주도하는 주는 여전히 테슬라고요. 그리고 구글처럼 이렇게 이벤트가 크게 터져 나올 때 상승 흐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역시 테슬라가 가장 강력한 주도주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작년에 엔비디아가 주도했던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소식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구글 주가가 거의 6%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죠? 정말 드문 케이스입니다. 구글이 이렇게 오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알파벳 구글이 상승한 이유가 바로 브레이크드루 퀀텀 칩입니다. 자, 보통 뭐 양자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아주 획기적인 양자 컴퓨터 반도체를 내놨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죠? 왼쪽 아래쪽에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구글이 본인들이 앞으로 양자 컴퓨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반도체를 활용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극대화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공개했거든요. 자, 이름이 이제 윌러죠. 윌러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가장 최신 양자 퀀텀 컴퓨팅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그 엔비디아가 현재 그 뭐 AI라 뭐 자율주행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한 그 이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이 GPU 칩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 게임에 사용됐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데이터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자,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요, 양자 컴퓨터는 그냥 뭐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 있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만 된다면요, 뭐 이건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퀀텀 컴퓨팅, 즉 양자 컴퓨터 쪽이 만약에 아주 이제 무르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large scale simulations and code breaking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가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요, 제약회사들 뭐 이런 쪽은요, 사실 DNA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수십 년 걸려야 될 게 그냥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가 나올 겁니다. 자율주행은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데이터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빨리 해주겠죠. 자, 그런 당연히 그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빛의 속도 그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할지는 뭐 되기만 하면 상상 불가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전문가들, 양자 컴퓨터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이 핑크빛으로 맨 마지막 보세요. May not be possible for years or decades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뭐 이제 구글이 소개했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온도를 극히 낮춰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열을 식히려면요, 마이너스 260도, 270도 떨어뜨려야 돼요. 절대 그 온도 있죠, 아래쪽에 마이너스 0도 거기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열을 식혀가면서 작동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피곤한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고 당분간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뭐 10년 안에 되겠어, 50년 안에 되겠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은요, 양자 컴퓨팅은 뭐 구글이랄지 돈 많은 회사들이 돈이 넘치잖아요. 뭐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잘 나올 때 되면요, 때가 되면 이게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이제 현실을 보여주면요, 그때 주식을 사도 상관이 없어요. 막 그 관련된 주식을요. 근데 지금 뭐 벌써부터 아직까지 보이지도 않는 걸 들어간다? 개미 투자도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20년 뒤에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팔란티어를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올해 초부터 사라 그랬죠. 올해 초부터 사도 충분했었어요. 충분히 10배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뭐 과거에 아직까지 이게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는 뭐 15년, 20년 상관없어. 나는 뭐 수익이 안 나도 계속 갈 거야. 그러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이 오늘 이런 발표를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지금 이 기술 이쪽 파트의 전문가들 중에 우리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정말이냐? 이야,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픈 AI CEO 샘 알트만도 아주 극찬을 했죠. 왜 그럴까요? 전부 다 AI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양자 이 컴퓨팅이 되기만 하면요, 이건 이 머스크나 이 샘 알트만 AI의 소임에 자꾸 앞서 있는 이 데이터 처리에 너무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은요, 저게 되면 땡큐라는 거 알고 있죠. 너무 획기적인 세상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정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어찌됐건 이 칩을 개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구글 주가가 6%나 뛰어오른다.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기대감이 있죠. 자, 이어서 살펴볼 매크로 상황은요, 호주 소식인데요. 자, 호주의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는요, 금리가 지금 4.35%예요. 자, 지금 미국하고 많이 차이 안 나죠? 미국이 지금 4.75잖아요. 이번에 내리면 4.5거든요. 미국하고 많이 차이 안 나는 상황인데 4.35면요, 13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동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내려달라고 아우성 쳤겠습니까? 야, 좀 내려줘 했겠습니까? 근데 이 호주 중앙은행이요, 너 4.35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단호한 모습 보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뭘 자신감을 필요했겠냐면요, 인플레이션이 moving toward target, 우리가 타겟으로는 목표로 하는 그 2%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35%를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온다는 걸 확신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사실은 중앙은행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거죠. 확실히 내려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타겟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 좀 빨리 내려가지고 달려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확실하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 타겟에 올 때까지 어느 시점,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0.25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쯤에도 물가가 내린다, 계속 내리고 오면서 2%대 거의 진입하고 있다? 그러면요, 더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호주 중앙은행도 이 기업들이 우리 죽겠다라고 제발 좀 금리 좀 더 내려달라 그러는데 이걸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재 물가 잡기에 자신감이 있고 조금만 더 유지하면 확실히 원하는 대로 내려간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그 중앙은행이 연준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까 지금 걱정이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있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가 $400를 돌파하자 지금 이 테슬라 공매도들이요,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 Q라고 테카들이라고 제가 일명 붙였지 않습니까? 테카들은요, 본인들끼리 모임을 만드는데 거의 테슬라의 공매도를 많이 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위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빌 게이츠가요, 여전히 지금 테슬라의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면요, 지금 손실을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수준이냐면은 무려 1.5빌리언 손실이 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5, 2조 원입니다. 2조 원. 2조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여기에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집어넣었다? 그 이자까지 하면요, 또 막대하겠죠. 자, 어찌됐건, 지금 빌 게이츠가 대략 2022년도 한 3월경에 한 $300 부근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0 돌파한 상황이니까, 1.5빌리언이 날아갔을 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15억 달러인데 거의 2조 원, 정말, 막대하죠.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가 속으로 아주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여기에다가
자신감 있게 지금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요즘 머스크의 발언들을 보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볼까요? Tesla's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by far라고 합니다. 자, 이거 과거에 들은 얘기 했었죠. 테슬라가 만약에 전 세계에서 가장 most valuable company,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건데, 된다라면 결국 that short positions will bankrupt even Bill Gat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매도 포지션들은 모두가 다 파산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건 빌 게이츠도 다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빌 게이츠건 팔 게이츠건 똥 게이츠건 뭐든 간에요. 다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공매도들은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될 때 전부 다 그냥 숏 스퀴즈가 나고 아예 파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20년도, 21년도에 파산한 기업 꽤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내가 머스크에 맞서지 않겠다. 그때 그 말이 유행했던 거야. Don't bet against Elon Musk. 그 말이 유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고등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어 완전히 이 회사에서 세 군데나 쫓겨났다고 말씀드렸죠. 회사 돈으로 공매도 쳤다가 다 날려먹고 자신있게 테슬라 $30, $40로 외쳤습니다. 그 분할하기 전에도 $40, $80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리고 다 털어먹고 회사 돈을 본인이 회사 세 군데나 잘리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회사나 세웠는데 장사가 안 되고 파리만 날린다는 소식이 요즘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CNBC나 이런 데서요. 고등어를 아예 안 불러요.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제가 되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 테슬라 쪽에서 막 디스커션을 디베이트를 붙이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게 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고등어 말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 고등어는 그냥 실성한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세계에 갇힌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 공매도 이 고등어는요. 왜냐면 나와서 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이 혼자 세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이 머스크가 볼 때 로봇택시가 되고 자율주행이 되고 로봇이 이제 터져 나오는 순간 테슬라가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는 건요. 본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지. 사실 로봇택시나 자율주행만 하더라도요. 이거는 뭐 10 트릴리언을 시장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가겠죠. 그리고 로봇까지 넣으면 더 크죠. 이거는 30 트릴리언, 이 애플 기업 30개 이상에 해당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로봇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 기업이니까 미래는요 상상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는요 지금이 가장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한 명도 마이너스가 없다라는 것에 왜냐면 최고의 과거에 $400 대 최고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산 사람도 실제로 환율도 오르고 했으니까 다 플러스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제 말을 안 듣는 거죠. 제가 $100 떨어졌을 때, $200 떨어졌을 때 계속 사모으라 그랬는데 안 사니까 그냥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슬라는요, 그냥 지금 이미 이렇게 경험한 이상 결국 수량이 깡패라는 걸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공매도 치다가요, 아래쪽에 빌 게이츠 뱅크럽 파산하듯이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택가들 보니까요, 그 테슬라 Q 공동체에 가보니까 완전 지금 악소리가 나요. 근데 더 공매도 쳐야 된다 이런 소리 아직도 하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또요. 이 테슬라 Q죠. 택가들에 지금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를 좀 보면요. 얼마나 재밌냐면요. 자,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이 모터헤드라는 친구가 자, 뭐라고 하냐면 이틀 전입니다. I'm shorting move Tesla here라고 합니다. 야, 나 여기서 테슬라 공매도 더 칠 거야 라고 자신있게 또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테슬라에 더 분석을 내놨어요. 메가팩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에너지의 또 이 메가팩이잖아요. 메가팩 판매를 얘기하면서 2025년도 1분기에 메가팩 판매가
지금 이 높은 이 테슬라 주가를 과연 이 소위 말해서 메꿀 수 있을까, 고칠 수 있을까?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거품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매번 테슬라 밸류에이션이 거품이래요. 매번 나와가지고 맨날 80달러 가야 된다, 70달러 가야 된다,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관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테크가에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요,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보여드렸죠. 그 검사 출신 하나가 있다고요. 보면요, 그 미국의 검사 출신인데 이 친구 굉장히 아무래도 검사하다 보니까 남들 걸고 넘어지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약점만 찾아가지고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공매도 쳐라, 공매도 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아예 사라져. 글을 안 올려요,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이 테크가들이 뭐야, 너 배신자야, 뭐 이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어떤 조직에 모여있느냐에 따라 잘못된 정보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 테크가들도요, 완전히 치우쳐가지고 메가팩이 1분기 좀 잘 나오겠지만 과연 이게 밸류에이션을 낮출까?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메가팩은 그냥 하나의 덤이고요. 지금 오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올해 나오고 또 상반기나 중반기쯤에 25,000달러짜리 자동차가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그 로봇택시면 이게 지금 테슬라의 내년 한 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사전 반영되어 들어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고요. 쓸데없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보거나 소속될 때도요, 정말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테크가들처럼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테크가들 들어가 보면요, 그냥 다들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야, 얘들 정말 심각하구나, 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2번씩 이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여러분 다 파악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에서 지금 다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곳에 있어야 됩니다. 테크가들은요,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검사 친구가요, 전재산을 공매도 치고 이렇게 테슬라 반대매매 했거든요, 거꾸로. 근데 지금 안 나오는 게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입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해도 이 친구도요, 더 친대요, 공매도 이틀 전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00달러 돌파 404달러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 보세요. Is tomorrow gonna be another painful day? for Tesla Q short seller라고 합니다. 야, 이 테슬라, 이 테크가들, 공매도 이 친구들 계속 공매도 또 치고 있는데 높다 하면서 내일 만약에 주가가 또 한번 치고 올라가 버리면 오 마이 갓, 이거는 또 다른 고통의 하루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이제 400달러 돌파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이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테크가들도요, 개인들이잖아요. 개인들이니까 지금 얼마나 손실이 크겠습니까? 이걸 쇼커버링 할 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또 많이 올라요. 공매도 쳐줘야 2배, 3배로 더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너무, 저 요즘은 여기 가서요, 디스커션 하지도 않아요. 디베이트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 제발 좀 공매도 좀 많이 쳐달라고 제가 이렇게 4배로 더 버리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재미납니다. 제가 볼 때 이 흐름이 지금 여러분 500달러도 정말 손쉽게 이 500달러도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정이 와줘야 되는데 조정이 오질 않아요. 도무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정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테슬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놓친 사람들이 테슬라로 자꾸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공매도들이 계속 저는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사라져.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가 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좀 내놨냐면요, 위에 지금 픽피스를 한번 보세요. 자,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탑픽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테슬라는 우리 모건 스탠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천하는 고객들에게 지금 당장 사라고 외치는 만한 그러한 탑픽이라는 거죠. 최고의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 탑픽
사픽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기관들이 하고 있어요. 테슬라를요. 자, 그 다음에 got a brand new price target from the firm amidst a Tesla stocks meteoric climb up Wall Street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겠죠. 빨간색으로 아래쪽에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31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껑충 뛰어 올렸습니다. 옛날에요, 테슬라 주식을 310달러를 책정했을 때 그때가 180달러, 170달러, 160달러, 뭐 200달러 초반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그때 소위 애덤 조나스가 310달러 가장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때 주변에 손가락질 했거든요. 쟤도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건 스탠리는 그때 310달러도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모건 스탠리가 운영하는 ETF나 이게 있었을 때 310달러를 제시했는데 그때는 욕을 덜어 먹으실지언정 지금 400달러 돌파하는 걸 보면서 야, 400달러도 적네 적어 이러면서 결국 이것도 이따가 더 올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게 nothing but climb since a president-elect Donald Trump was chosen. 자,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그날 그 화요일 날이죠. 당선된 이후로요, 50% 이상 지금 뛰어오르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자, 거의 뭐 2배 뛰어 오른 거잖아요. 우리가 200달러대 머물던 게 지금 400달러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빨리 올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트럼프 효과다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문에 오른다. 뭐 그래서 또 거품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지금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하려 보세요. 결국 이 애덤 조너스는 항상 과거부터 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 오르냐? 자, enthusiasm around Tesla role in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이 소위 대세잖아요. 근데 이 대세인 인공지능 시대에 테슬라의 역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분위기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댄 아이브스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the most undervalued company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AI 회사 중에 most underval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된 회사가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자동차 회사인데 뭐 자동차 회사가 무슨 AI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슬라가 AI에서 하고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로봇이 나오고 자율주행 13.2가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서서히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 테슬라가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메가팩도 새로운 공장 만들어지죠. 내년엔 무조건 2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진율은 중국이 더 좋을 거예요. 지금도 30%거든요. 마진율이 혹시나 40% 나올까 겁납니다. 마진율이 혹시 50%가 나올까 봐 겁나요, 여러분. 중국 때문에. 중국 덕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파란색으로 이제 후반부 보면은 테슬라가 단순히 beyond automotive,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는다는 거야.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는 거야. 테슬라가 이 규모가 이제는 단순히 이 소위 자동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점점 더 큰 규모의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경계선이 인공지능을 넘어서 로봇이라는 이 세계, 정말 큰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진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0달러, 180달러 할 때에 가장 먼저 310달러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소위 말해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의 그때 이 구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죠. 인공지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시장을 넘어서 더 큰 앞으로 상승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자세히 봐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테슬라 주가가 이제는 뭐 400달러도 싸다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400달러 돌파해서 앞에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나 여러분 그 앞에 그게 저작권에 만약에 체크가 들어오면요, 노래는 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앞부분만이라도 부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수였습니다.